doing? What's this other jet doing? Holy fuck! Oh my god! Oh my god! Jesus fucking Christ!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 세계가 충격에 빠졌을 때 미국을 구한 진짜 영웅을 아시나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멋있고 잘생긴 점원 셰퍼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똥개였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똥개는 건물 잔해 사이를 누비며 무전 수신까지 해내는 놀라운 지능과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염과 연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 틈새에 갇힌 사람들을 하나둘씩 찾아냈지요. 이 똥개는 구조대와도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저쪽으로 와봐라고 외치면 똥개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달려가 손짓과 지즘으로 위험 구역을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무전 통신이 닿지 않았던 곳에서도 갇혀있던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었죠. 게다가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여기 살아있어 라고 대략의 위치를 구조대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실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국 언론은 이 똥개의 활약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내에서 미국산 개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똥개 한 마리가 자신들보다 더 큰 영웅이 된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똥개의 존재를 알고 감동한 미국인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똥개가 아니었더라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들 중 일부가 그 똥개를 직접 입양해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족은 구조 당시 함께 지낸 똥개를 집으로 데려와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뉴욕의 한 재난 구조원도 그 똥개와 매일 산책하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긴다고 해요. 심지어 미국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한국 똥개의 용맹함을 기리기 위해 K똥개 어드옵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수십 마리의 한국 유기견들이 새 삶을 얻었죠. 이처럼 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쉬쉬하지 않습니다. 똥개의 위대한 희생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의 진짜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해당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디어스 크로우라고 해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뉴욕시 소방국의 정예 구조대에서 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무전을 몸에 부착한 후 불타는 건물이나 무너진 지붕, 맹렬히 타오르는 화재 같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마주하러 나갔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 목숨을 맡기도록 설득하고 제 팀에게는 늘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다그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역사를 정말 좋아해요. 어릴 적에는 먼지가 풀풀 나는 들판을 행진하는 고대, 군대와 전기를 발명해 세상을 밝힌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로마 군단부터 중세 유럽의 기사들, 그리고 연구실 속에서 미래를 바꾼 과학자들까지 공부했어요. 역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혼돈 속에서 어떻게 용기가 태어나는지, 모두가 달아날 때 어떻게 영웅이 탄생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한국은 첨단 전자기기, 화려한 휴대전화, 팝 뮤직비디오, 그리고 냄새가 너무 진한 김치로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국 똥개라고 하면 쓰레기통에 짖는 거리의 잡종견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어쩌다 한국에서 똥개를 데려와 우리 비밀 구조대에 투입하겠어 하며 코웃음을 쳤어요. 팀원들에게도 한국 똥개, 홍보용 쇼지, 우리한텐 점원 셰퍼드가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훈련과 구조 경험이 오직 우리 지역 최고의 개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어요. 제게 한국은 배경소음 같은 존재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2001년 9월 11일 아침이 왔어요. 맨해튼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등 뒤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전 8시 46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비행기가 북쪽 타워에 천둥 같은 폭음을 울리며 충돌했어요. 제 장화 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고 짙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헬멧과 무전을 움켜쥐고 혼돈 속으로 전력 질주했어요. 콘크리트와 강철이 신음소리를 냈고 불길이 포효했어요. 제가 쏟아지는 사이로 목소리를 높여 명령을 외치며 구조대를 이끌었어요.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방관들, 거리를 달아나는 가족들, 광장에 모여 두려움에 떨던 사무실 직원들을 차례로 지나쳤어요. 초 단위가 마치 한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안에 먼지 맛이 났어요. 저는 남쪽 타워가 떨리다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잔해의 파도로 제 발이 휘청였어요. 저는 얼굴을 감싸고 질식할 듯한 구름을 헤치며 무너진 잔해 아래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어요. 그 순간 이 거대한 파괴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제 임무는 분명했어요.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 저는 팀원들을 살펴봤고 모두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사슬처럼 이어져 공구와 들것을 건네며 생존자를 찾기 위해 손을 모았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 동계에 대한 제 의구심을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역사가 제게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교훈을 주려 한다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태양이 파괴 현장 위로 겨우 떠올랐을 때 사이렌 울림과 부서지는 콘크리트 소리 사이로 단 한 번의 맑은 지짐이 들렸어요. 순간 저는 제 무전기 소리인 줄 알고 얼음처럼 굳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똥개였어요. 이 모든 파괴 한가운데에서 짖는 똥개 소리였어요. 뒤돌아보니 날렵하고 근육질인 그 똥개는 선명한 파란색 하네스를 착용한 채 무너진 벽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옆에는 단정한 제복 차림의 젊은 조련사가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서 있었어요. 조련사는 낮고 차분하게 무언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똥개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머리를 숙이고 부서진 벽돌과 구부러진 철근 위를 코로 훑으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야, 테드. 중위가 저를 툭 찌르며 말했어요. 저 친구가 무쇠야. 한국 똥개래. 자네 속사람 냄새를 찾도록 훈련받았대. 저는 먼지투성이 부츠를 내려다봤어요.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한국 똥개라고? 여기까지 데려오다니 홍보용 쇼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무쇠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선 못 베길 행동을 했어요. 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좁은 틈새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꼬리가 딱딱하게 굳더니 2번 예리하게 짖었어요. 그러곤 조련사를 올려다보다가 다시 틈새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여기 파봐. 라며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바로 무전기를 집어들고 외쳤어요. 3반, 이리 와. 살아있는 사람 있다. 순식간에 삽과 지렛대를 든 구조팀 몇 명이 달려왔어요. 우리는 덩어리진 콘크리트, 녹슨 볼트, 부서진 유리 같은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삽 떠올릴 때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숨죽였어요. 점점 짙어지는 먼지 구름으로 눈이 따끔거렸어요. 그러다 아주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줘 제발. 바로 슬래브 바로 아래였어요. 우리는 더 빨리 파헤쳤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마침내 진흙투성이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을 크게 뜨고 헐떡이는 경비원이었어요. 우리가 그를 끌어낼 때 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을 깜박였어요. 정장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제 자국이 선명했지만 살아있었어요. 한국 동계 무쇠 덕분에 살아남은 거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는 떨리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구급대가 뛰어들었어요. 제 자존심이 쓰라렸어요. 외국 동계가 우리 점원 셰퍼드를 능가할 수 없다고 확신했는데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무쇠는 얌전히 앉아 혀를 내밀고 있었어요. 마치 이게 제 일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무쇠는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코를 낮게 들이민 채, 꼬리는 높이 세운 채 잔해 미로를 누비듯 달렸어요. 그는 강철 기둥 앞에서 멈춰 냄새를 맡더니 2번 날카롭게 짖었어요. 저는 또 시작이네 라며 달려가 외쳤어요. 팀도 따라왔어요. 우리는 잔해를 더 치워냈고 이번에는 쓰러진 책상에 깔린 노부인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들어 올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가 무쇠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저 똥개가 저를 구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 어깨 위 방화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무쇠가 홍보용 쇼가 아니라 진짜 구조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따뜻함을 느꼈어요. 걔는 제 눈을 바라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게 내 임무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무쇠와 저는 나란히 움직였어요. 그는 책상 아래, 부서진 문틀 사이, 무너진 빈 밑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 이끌었어요. 냄새를 맡는 순간마다 짖었고 우리는 파고 당기며 또 한 생명을 구했어요. 정오가 되자 우리 팀은 무쇠 덕분에 100명이 넘는 생존자를 찾았다고 집계했어요. 무전기에서는 크로우 대장님, 한국 동계 무쇠가 여기서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반쯤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적인가?
아니면 걔가 제 일을 한 걸까? 어쨌든 더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깨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먼지투성이 얼굴, 찢어진 방화복, 피곤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전에 한국 동계에 대해 했던 농담이 정말 우스워 보였어요. 저는 거의 모르는 나라와 조롱했던 한 마리 똥개를 과소평가했어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용기는 국경도, 배경도 가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쇠가 잔해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무쇠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좋아. 무쇠, 계속하자. 그는 짧게 한번 짚고 산산조각 난 콘크리트 위를 달려나갔어요. 택, 택, 택. 절망 속에 희망의 울림을 남기며요. 잔해에서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을 때 깊고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잿더미 속에서 거대한 뱀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을 획 돌렸고 부서진 콘크리트 바닥 아래 숨겨진 가스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았어요. 공기는 썩은 달걀 썩는 냄새가 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불길이 우르르 몰아치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불꽃은 환한 듯 주황빛 혀를 내뻗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우리 모두 불 속에 삼켜질 수도 있었어요. 물러나! 저는 무전을 잡고 외쳤어요. 제 팀원들은 흩어졌지만 저는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제 임무는 단 하나.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때 한국 동계 무쇠가 꼬리를 높이 세우고 눈빛을 반짝이며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바라봤어요. 저 동계, 진짜 저 안으로 들어갔어? 무쇠는 반쯤 무너진 벽 뒤로 사라졌어요. 주위에서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번쩍였어요.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구부러진 철근과 부서진 콘크리트를 넘어가며 그의 짖는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불에 그을린 기둥 옆에 웅크리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 곁에 있었어요. 그들의 옷은 불에 그을리고 얼굴은 연기로 잿빛이 되었어요. 무쇠는 젊은 남자의 재킷 소매를 살짝 물고 당겼어요. 남자는 기침을 하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무쇠는 굳건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앞발을 단단히 디디고 2번 짖었어요. 이것이 제 팀에게 구조 지점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들고 있던 지렛대를 벤치 밑 구조물 사이에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쇠는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남자의 뺨에 코를 기댔어요. 버텨. 내가 있어. 저는 옆에 있던 2명의 소방관에게 손짓했어요. 함께 우리는 구조물 일부를 들어 올렸어요. 젊은 남자는 몸을 날려 빠져나왔고 허겁지겁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는 무쇠를 꼭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부축하며 이동시켰고 무쇠는 다시 불길 속으로 달려들었어요. 땅이 우르르 흔들렸어요. 뒤로는 중장비가 후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술자들이 가스밸브를 잠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쇠는 멈출 줄 몰랐어요. 그는 불길과 그림자 사이를 날렵하게 헤치며 그을린 현장에서도 털은 윤이 났어요. 저는 5번 더 생존자를 구조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갑을 꼭 쥔 중년 여성,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노인, 구석에 웅크린 어린 소년, 그리고 비틀린 철제 구조물 밑에 깔린 소방관까지. 매번 무쇠가 앞장서서 냄새를 따라가고 우리는 그를 보며 더 신속히 움직였어요. 하늘은 연기로 짙게 물들었고 불꽃 속에서는 회오리 바람 같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모두 빠져나와 지금이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무쇠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의 용기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불씨를 점화했어요. 우리도 사령관을 따르듯 무쇠를 따라갔어요. 마침내 가스밸브가 잠기며 커다란 한숨처럼 휙하고 가스가 차단되었어요. 불길은 사그라들고 잿빛 잔해만 남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허겁지겁 그곳에서 빠져나왔고 무쇠는 제 옆에 와서 숨을 헐떡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의 하네스는 그을리고 털에도 새까만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허리춤 높이 쌓인 잔해 위에 털썩 주저앉아 사방을 둘러봤어요. 수십 명이 저 똥개 무쇠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가스 화재 구조에서 5명 구조. 모두게 무쇠 덕분입니다. 제 팀원들은 조용히 환호하며 먼지투성이 얼굴에 존경을 드러냈어요. 무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수주일간 자존심에 매달려 우리만의 개만이 구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용기와 충성심은 국경과 여건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요.
가스 화재로 구조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눈에 눈물을 맺히며 말했어요. 제 생명을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퉁이에 웅크린 아이는 하네스를 꼭 잡고 속삭였어요. 너는 나의 영웅이야. 가장 강인한 소방관들조차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다시 깜빡일 때 저는 장비를 싸기 시작했어요. 제 방화복 구석구석엔 여전히 먼지와 그 흐름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무쇠가 조련사 옆에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안에 처음으로 떨림을 느꼈어요. 가장 작고 겸손한 존재가 단 한 마리의 똥개가 가장 위대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려. 용기에는 국경이 없고 희망은 어떤 불꽃보다 더 밝게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숨을 고르고 나니 하늘은 연기로 뿌옇게 가려져 태양이 사라졌어요. 무전기에서는 긴박한 경고가 울려 퍼졌어요. 세계무역센터 7번 건물이 금이 깊게 가고 있어요. 곧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명을 구조했지만 아직 그 거대한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 속에는 수십 명이 남아 있었어요. 대피해. 지휘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 팀은 후퇴를 시작했어요. 완전 수색을 마칠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겨진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국 동계 무쇠를 바라봤어요. 그는 조련사 옆에 차분히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저는 무쇠의 목줄을 낚아챘어요. 조련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존중을 보여줬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가서 사람들 찾아줘. 무쇠의 꼬리가 번쩍 들리더니 그는 연기가 나는 건물의 그늘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의 뒤를 따르며 삐걱거리는 강철 소리를 들었어요. 먼지가 유령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았어요. 발걸음마다 마치 물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쳤어요. 무쇠, 무쇠, 어디야? 제 목소리는 삐걱거리는 벽 사이로 메아리쳤어요. 먼 곳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맑고 힘찬 소리였어요. 희망의 메아리 같았죠. 저는 무너진 빔을 넘어 엉킨 전선 더미를 헤치며 달렸어요. 헬멧을 꽉 잡고 불꽃이 비처럼 쏟아지는 통로를 지나갔어요. 건물은 다친 짐승처럼 신음하며 금속 뼈대를 덜덜 떨었어요. 그때 무쇠를 발견했어요. 낮은 복도에 서서 코를 바닥에 대고 꼬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가 2번 짖고 뒤돌아보며 우리를 기다렸어요. 표시였어요. 저는 옆에 있던 2명의 소방관에게 손짓했어요. 우리는 전속력으로 그 자리로 달려갔어요. 거기 거대한 천장 잔해가 팬케이크처럼 덮어쓴 곳 아래에 3명의 사무직원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선 아무런 신호가 없었지만 무쇠가 찾아냈어요. 저는 지렛대를 들고 무거운 잔해 밑을 파 들어가려 했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쇠는 부드럽게 낑낑거리며 여직원의 손에 코를 기댔어요.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는 허리춤에서 절단용 토치를 꺼냈어요. 파란 불꽃이 꼬인 금속을 버터 자르듯 잘라내자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잔해가 삐걱거리더니 드디어 조금씩 움직였어요. 우리는 생존자들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몸은 떨리고 기침을 했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들은 무쇠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땅이 크게 흔들렸어요. 먼지가 비처럼 쏟아졌고 깊은 우르릉 소리가 복도를 채웠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나가. 우리는 생존자들을 출구 터널로 몰았어요. 무쇠는 앞장서서 마치 위험을 가장 먼저 느낀 것처럼 길을 이끌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우르르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있던 복도가 무너져 내리며 콘크리트 먼지 폭풍이 복도를 휩쓸었어요. 출구는 순식간에 좁아졌어요. 저는 12살쯤 돼 보이는 가장 어린 생존자의 손을 잡고 힘껏 끌어당겼어요. 무쇠는 우리를 보호하듯 빙 돌아서며 떨어지는 잔해에 짖었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우리는 열린 광장으로 폭발하듯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거대한 잔해 벽이 쾅 하고 무너졌어요. 콘크리트와 강철 조각이 금이 가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저는 소년을 안전지대로 밀어넣고 저도 몸을 던졌어요. 무쇠는 빈틈이 생기자마자 뛰쳐나와 저를 따라왔어요. 그가 먼지를 털어내고 뒤돌아보며 신나게 짖었어요. 해냈어요. 라는 말 같았어요. 제 다리는 풀린 것 같았고 가슴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무쇠의 맑은 눈을 보며 강한 자부심이 치밀었어요. 한국 똥개 한 마리가 스캔도, 지형도 실패했던 건물 속 생존자들을 이끌어냈어요. 기계도, 지도도 그의 코와 마음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지휘부가 전면 퇴각 명령을 내리자 저는 팀과 구조된 사람들을 모았어요. 우리는 숨죽인 채 7번 건물이 별이 지듯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저는 장갑 낀 손으로 무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심장 고동을 느꼈어요. 그날 밤
맨해튼은 사이렌 소리만 멀리서 울렸어요. 저는 팀과 함께 연석에 앉아 구출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세웠어요. 우리는 그 건물에서 수십 명을 더 구했어요. 모두 무쇠가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제가 처음 무쇠의 짖음을 들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제가 그를 의심하고 한국 똥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했었죠. 이제는 압니다. 무쇠는 어떤 기계보다도 강력한 것을 지녔어요. 충성과 본능을요. 그는 진정한 용기는 어느 한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앞으로 나설 용기가 있는 이들의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저는 무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넌 정말 대단해. 그리고 알았어요. 제 삶은 영원히 바뀌었고 역사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형태의 영웅주의와 우리가 경계를 넘어 믿을 때 얻는 힘에 대해 가르쳐줄 것이 많다는 거요. 7번 빌딩이 무너진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흘린 땀에 젖은 제복이 아직도 눅눅한 채로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맨해튼 거리는 기이할 만큼 고요했어요. 평소 북적대던 교통소리는 사라지고 멀리서 느릿느릿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저는 보온병에 든 커피를 집어들고 옛 소방서 로비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로 향했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어요. 무쇠가 구조한 사람들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임시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이 연단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파란 배경에 무쇠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제목은 무쇠 한국 똥개의 두려움 없는 영웅이었어요. 저는 눈을 문질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고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주목받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이 똥개가 받아 마땅한 관심이었어요. 한국 영사관에서는 귀빈들도 초청했어요. 그중 키 큰 이 대사가 연단에 올라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사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서비스견 훈련에 대한 헌신이 없었다면 어제 우리는 수천 명의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무쇠는 그저 개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혁신과 충성심이 전 인류를 지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무쇠를 보았어요. 조련사 옆 단상에 당당히 앉아 있었어요. 털은 반짝였고 하네스도 눈부셨어요. 그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영광을 아는 듯했어요. 이 대사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나 탁월함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닿아 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한국 똥개 구조견들은 희망을 전하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곁에 서 있음을 증명합니다. 박수가 방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목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 방법만이 옳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무쇠는 한국의 훈련이 단지 훌륭한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만약 한국이 이 개들을 훈련시키는데 투자하지 않았다면 뉴욕, 어쩌면 전 세계가 어제의 참사로 무너졌을 거라고요. 시위 끝난 뒤 사회자가 제게 연단에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심장을 쿵쾅거리며 올라갔어요. 저는 뉴욕시 소방국 구조대장 테디어스 크로우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우리 팀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제 저는 배웠습니다. 용기와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거요. 무쇠와 그 뒤에서 한국이 쌓아온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천 명을 더 잃었을 겁니다. 한국의 헌신은 미국을 도운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세상은 훨씬 어두웠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무쇠를 줬습니다. 무쇠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기자들은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했고 카메라는 무쇠를 클로즈업했어요. 그는 제 옆에서 부드럽게 헐떡이며 자랑스러워하는 듯했어요. 저는 그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고 자리에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여러 나라 구조 코디네이터들과 회의에 참석했어요. 각 팀장이 얻은 교훈을 공유했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일어섰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구조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더 많은 무쇠가 필요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엔지니어, 독일의 의료진, 브라질의 자원봉사자들 모두 동의했어요. 한국의 기여가 없었다면 우리의 글로벌 구조망은 무너졌을 거라고요. 저는 이렇게 단합된 적이 없었어요. 오후 늦게 저는 무쇠와 폐허가 된 거리를 조용히 걸었어요. 깨진 유리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보도의 황금빛 조각을 흩뿌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옆에 섰어요. 잘했어, 친구. 제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내 덕분에 한국은 역사책 속 이름이 아니라 안전의 보증이 됐어. 무쇠는 혀를 내밀고 제 손을 비볐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죠. 이제는 알겠어요. 제 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한국의 노력 덕분에 더 강해졌다는 거요. 만약 한국에 구조견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층,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들, 산산이 부서진 가족들. 그 끔찍한 가능성은 한국이 무쇠를 훈련시켰기에 피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라운드 제로 인근에서 촛불 추모식이 열렸어요. 수천 명이 모여 촛불을 흔들었어요. 사람들은 고마워요. 무쇠, 한국, 당신들이 우리를 구했어요 라는 팻말을 들었어요. 저는 제 팀과 함께 무쇠의 목줄을 잡고 섰어요. 군중은 기도와 노래, 조용한 감사의 말을 속삭였어요. 많은 이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무쇠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오늘 밤, 전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 내일은 이 교훈을 이어가자. 무쇠는 꼬리를 흔들며 답했어요. 퍼레이드 행렬에 합류한 저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편 바다 건너 한국을 떠올렸어요. 그곳의 산과 도시들, 그리고 충성과 훈련에 대한 믿음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질 거예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새로운 친구에 대한 자부심, 비극에서 일어선 제 도시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세계를 보호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존경까지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예요.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제 팀과 세상에 그 진실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촛불 추모식 다음 날 아침, 저는 텅 빈 소방서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제 제복은 이제 깨끗해졌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무쇠의 짖음과 그가 구해낸 수천 명의 얼굴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따르고 구조대원들이 지도와 장비를 모으는 나무 피크닉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을 오래 남을 변화로 바꿀 거였어요. 먼저 저는 소방국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국 파트너십이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건네주셨어요. 서류 안에는 뉴욕에 새로 세울 한국미국 구조훈련센터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이 센터에서는 무쇠를 훈련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소방관과 경찰이 한국 동계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헤드라인이 아니라 진짜 변화였어요. 크로우 대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잃은 사람들과 우리가 구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 이 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동계의 훈련이 없었다면 우린 무너졌을 겁니다. 수백 명이 더 죽었을 거예요. 국장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서류를 톡톡 두드리시며 시작합시다. 라고 하셨어요. 정오쯤 저는 무쇠와 함께 이스트 14번가의 반쯤 완성된 공사 현장 앞에 서 있었어요. 크레인이 강철 빔을 드높이고 노동자들이 새 센터의 뼈대를 용접하고 있었어요. 대형 현수막에는 한국미국 구조훈련센터, 무쇠를 기리며라고 적혀 있었어요. 옆에는 한국 영사관의 이 대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이 센터에서는 개와 조련사가 함께 훈련받을 거예요. 이 대사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강사를 모셔와 기술을 공유하고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겁니다. 저는 무쇠를 바라봤어요. 그는 반짝이는 새하네스를 하고 우뚝 앉아 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세상을 바꿔줬구나, 친구. 이제 내 업적을 계속 이어갈 거야.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훈련 과정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어요. 그라운드 제로처럼 잔에 더미를 쌓고 연기가 흐르는 기계를 설치해 혼돈 속에서 사람 찾기를 연습했어요. 한국인 강사들은 개가 내는 신호 여기 2번, 더 도와줘 3번을 읽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우리 핸들러들이 무쇠를 믿었던 것처럼 자기 개를 믿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어느 오후 마리아라는 젊은 소방관이 물었어요. 대장님, 왜 한국 방식을 따라야 하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어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건 한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신을 수습했을 거예요.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의 정신이 이제 우리 구조 가족의 일부가 된 거였어요. 한 달 뒤, 저는 무쇠와 이 대사와 함께 서울로 여행을 갔어요. 우리는 산 근처에 있는 유명 훈련학교를 방문했어요. 줄지어 선 한국 구조견들이 꼬리를 흔들었고 모든 핸들러가 정중히 절했어요. 저도 함께 절하며 한때 의심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경외심으로 가득 찬 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훈련학교 교장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개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내어 날카롭게 짖으면 강사들이 급히 삽을 들고
생존자를 꺼냈어요. 관중은 환호했어요. 저는 이 대사와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 헌신이 없었다면 재난이 우리를 짓밟았을 거라고요. 나라들이 스스로의 잔해에 묻혔을 거라고요. 한국이 없었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와 우리는 새 센터 개관식을 열었어요. 소방관, 경찰, 기자들, 생존자 가족 수백 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짧게 연설했어요. 한국은 국경 없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수천 명을 살린 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을 기립니다. 여기 뉴욕에 희망의 새 보금자리를 세웁니다. 한국이 있기에 우리 세계는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길 잃었을 것입니다. 박수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무쇠는 한 번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해냈어, 친구. 그날 밤 저는 무쇠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걸었어요. 스카이라인이 빛났어요. 한 마리 개와 한 국가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연기와 잔해가 우리 모두를 묻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서 있어요. 다음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국이 우리에게 무쇠와 절대 남겨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무쇠는 앞서 달리고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가자, 파트너 라고 불렀어요. 그는 행복하게 짖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한국은 가장 용감한 마음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가르쳐줬고 우리 세계와 우리 공동체가 한국의 충성심 없이는 무너졌을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거나 건물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무쇠의 짖음과 한국의 선물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이 최고이기에. 그리고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테디어스 크로우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 감동적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들려드린 감동곡관입니다. 그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